여러분, 한국 영화계에 살아있는 전설 윤여정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무려 50년 넘게 스크린을 지배한 여배우.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결코 화려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었던 가수 조영남의 공개 불륜과 배신으로 모든 걸 잃고 세상에게 이혼녀로 낙인 찍혔던 여자.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며 생계를 위해 다시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멸시와 눈물 속에서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74세의 한국 최초로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거머쥔 순간 세상이 외면했던 그 여자가 결국 세상을 놀라게 한 겁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바로 이 여자가 버림받은 여배우에서 전 세계가 존경하는 전설이 될 줄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윤여정의 믿을 수 없는 인생 반전 이야기를 함께 보시죠. 윤여정은 1947년 경기도 개성부에서 태어났습니다. 3살이 되던 해에 25 전쟁이 발발하며 남쪽으로 피난을 왔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에도 웅변이나 각종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휩쓸었다고 합니다. 1959년 성신여대 주최로 개최된 101장에서 윤여정이 상을 탄 수필이 조선일보에 게시되었습니다. 제목은 우리 집 부엌으로 문명 특급일제의 인터뷰에서 언급되어 다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명문학교인 이화여자고등학교를 들어갔으나 고3 때 의궤양으로 고생하고 2차로 원하지 않는 한양대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같은 고등학교 출신 중에 한양대를 다니는 친구나 선후배를 찾기 힘들어 자존심이 많이 상했답니다.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한 죄송함에 등록금이라도 마련하기 위해 아나운서 김동건이 진행하던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김동건이 윤여정에게 TBC 탤런트 공채 시험을 보라고 권하였고 1966년 TBC 탤런트 공채에 응시하여 합격해 TBC 3기 탤런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우 생활을 위해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배우가 된 것에 대해 윤여정은 우리 엄마한테는 내가 스타였다. 그래서 남의 눈에 띄는 일을 하면 자랑스러워하지 않을까 싶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윤여정은 신인 때부터 종횡무진의 활약을 펼친 배우였습니다. TBC 시절에는 단역 조연을 했지만 공채 전속이 풀린 직후인 1970년 갓 TV를 개국한 MBC로 스카우트되어 많은 드라마에서 주연급으로 활약했습니다. TV에서 얻은 유명세를 바탕으로 1971년 영화계에 진출하여 버장 김기영 감독의 영화 화녀의 주연으로 출연하며 최고의 성취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1971년 한국 영화 흥행 1위의 영화로 윤여정은 주인집 남자를 유혹하는 가정부로 출연해서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당시 신문에서도 천재 여배우가 나왔다고 대서특필할 정도였습니다. 윤여정은 이 작품을 통해 대종상 신인상과 청룡영화상 여우조연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비평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같은 해 7월부터 방영된 MBC 드라마 장희빈에서 장희빈 역을 맡으며 드라마 역시 크게 히트해 곧바로 방송계에서도 톱탤런트로 올라섰습니다. 윤여정의 악녀 연기가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기 장희빈 나쁜 엑스 간다 라고 욕을 해대는 통에 거리를 제대로 돌아다니지 못했을 정도였고 하고 있던 오란씨 광고 모델에서 잘렸다고 합니다. 또 1972년 연이어 충녀에 출연하면서 젊은 전성기를 화려하게 불태웠고 역시 전륜한 연기를 선보여 여배우 이화씨와 함께 이른바 김기영 감독의 페르소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김기영 감독과는 재미난 일화들이 많았습니다. 김기영 감독 영화가 되게 그렇듯 윤여정은 화녀에서 쥐를 맨손으로 잡는 연기를 하는 등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과는 다시는 작업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으나 공교롭게도 다음 시리즈인 충녀에도 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김기영 감독은 전형적인 미인 여배우보다는 조금 특이하고 퇴폐적인 느낌의 여배우를 선호했기 때문에 윤여정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미국으로 떠나고 난 후에도 그녀에게 내 작품에 출연해달라는 건 아니고 미스 윤이 살던 집값이 내렸으니 한국에 한번 와봐요 라는 식으로 편지를 보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김기영 감독은 당시 윤여정이 TV 드라마를 통해 보여주던 기존의 생기발랄한 이미지와는 매우 다른 연기를 이끌어낸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하루는 윤여정이 김기영 감독과의 영화 촬영이 너무나도 고된 나머지 김 감독에게 자신을 왜 캐스팅했느냐고 따져 물었더니 김 감독이 낄낄 웃으며 청승맞아 보여서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윤여정은 그 당시엔 어이가 없었는데 나중에 슬픈 역을 맡고 보니 내가 정말 청승맞아 보이더라고 고백했습니다. 이후 윤여정은 2021년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소감에서도 김기영을 천재적인 감독이자 자신의 첫 감독이었다며 그가 살아있었다면 이 수상을 무척 기뻐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20대 시절만 해도 연기 생활에는 큰 애착이 없었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이 판을 떠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기에 당시 여배우라면 다들 한 번씩 찍던 수영복 화보 같은 것도 찍지 않았다고 합니다. 명성과 영광의 정점에서 그녀는 재능과 강인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윤여정이라는 이름은 곧 진정한 예술가 동의어였죠. 하지만 가장 눈부신 순간 운명은 그녀를 아무도 예상치 못한 갈림길로 밀어넣었습니다. 달콤해 보이던 사랑과 결혼은 결국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나날들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영남과 윤여정의 결혼은 상당히 갑작스럽고 극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재주가 없어서 재주 있는 사람을 좋아했다던 윤여정은 노래 잘하고 그림 잘 그리고 사람에게 잘하는 조영남에게 자신의 청춘을 올인했습니다. 당시 윤여정은 최초의 상업 광고인 윤이나 샴푸의 메인 모델로 활약할 정도로 준수한 인기를 부과했었죠. 그런 그녀가 조영남과 갑작스럽게 결혼을 해 미국으로 떠난다니 사람들이 모두 아연실색할 수밖에요. 그러나 윤여정은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저없이 조영남과 결혼해 연예계를 떠났습니다. 38세였던 윤여정은 플로리다의 퍼블릭스 식료품점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면서 최저임금 75달러를 받아 두 아들을 부양하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언어 장벽과 한국에서의 낙인의 무게 때문에 계산원으로 일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윤여정은 굉장히 헌신적이었습니다. 1970, 1980년대에는 미국에서 두부를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두부를 좋아하는 조영남을 위해 직접 콩을 갈아 두부를 만들 정도였습니다. 조영남과 윤여정의 미국 생활은 순탄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정도로 알콩달콩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이 부부에게는 불행이란 단어가 끼어들 틈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윤여정의 생각과 달리 조영남은 그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좋게 말하자면 너무 자유로웠고 나쁘게 말하자면 방탕하고 뻔뻔했습니다. 10수년 전 샘이 깊은 물이라는 잡지에서 윤여정이 조영남과의 미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어렵게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부부관계가 없었는데도 자신은 그것이 그 뜻인 줄 몰랐다고, 내가 얼마나 대책 없는 여자예요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때 조영남이 내가 못생겨서 데리고 잘 수 없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조영남에게 청춘을 모두 바쳤던 윤여정에게 조영남의 배신은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었을 겁니다. 미국에서 12년 동안 조영남과 투쟁과 같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독할 정도의 고독과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갔던 그녀는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 술과 담배를 시작했고 개성 넘치게 예쁜 얼굴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녀의 컴플렉스인 흉터투성이 피부는 바로 그때 생긴 영광의 상처들인 셈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윤여정은 사람이 고팠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13년간의 미국 생활을 끝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조영남과 윤여정의 말처럼 정말 장렬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죠. 조영남은 윤여정을 뻥 찬 대신 백은실과 결혼하며 화제를 모았지만 윤여정은 철저하게 생활형 연기자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 거리낄 것 없이 잘 살고 있는 조영남과 달리 윤여정의 연예계 생활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죠. 이 시절의 일화를 알고 있는 중장년층이 나름 한 시대를 풍미한 가수인 조영남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심지어는 인간 쓰레기로 취급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여정은 지금까지 어느 자리에서건 조영남을 험담하지 않아서 어마어마한 대인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단지 조영남을 너무 싫어해서 언급조차 하고 싶어하지 않을 뿐입니다. 실제로 조영남도 무릎팍도사에서 윤여정의 입을 열었다면 나는 사회적으로 매장됐을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되어 조영남 본인이 시인한 일화만 해도 이미 충분히 인간 쓰레기로 단단히 찍힐 만한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조영남과의 결혼 생활은 윤여정 본인에게 기억하기도 싫은 트라우마이자 인생의 큰 상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상 윤여정은 한국으로 돌아온 뒤 엄청난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두 아들을 홀로 키우기 위해 지나가는 배역을 마다하지 않았고 온갖 노예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김수현 씨의 비호를 받으며 김수현 드라마에 출연했죠. 이후 윤여정은 김수현이 시나리오를 쓴 박철수 감독의 영화 어미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오랜만에 복귀작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으며 윤여정만의 유니크한 연기 세계를 구축하는 데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후 수많은 영화계 거장들이 그녀의 강렬한 감성 표현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윤여정이 본격적으로 스크린의 거물로 자리잡게 된 것은 2000년대 이후입니다. 임상수 감독의 바람난 가족이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시한부 남편을 두고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 않는 노년의 여성 홍명한 역을 맡았습니다. 당시 캐릭터가 너무 강렬해 다른 배우들이 시나리오를 보고 출연을 꺼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윤여정은 집 수리할 돈이 급해서 출연을 수락했다고 솔직히 밝힌 바 있습니다. 작품은 비평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아 윤여정이 세계 무대로 진출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홍상수 감독과 처음으로 협업하며 하하에서 김상경의 어머니로 출연했습니다. 등장인물 간의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적인 역할로 작가 특유의 색채가 녹아든 진솔한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작품으로 윤여정은 칸 영화제에 진출했으며 홍상수 감독, 필모그래피의 전환기를 함께한 배우로 기록됩니다. 전도연이 주연한 임상수 감독의 한여에도 출연했습니다. 윤여정은 새로 들어온 한여 전도연의 상사 역할로 등장하여 극 전체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영화로 윤여정은 청룡영화상을 비롯해 2010년 대한민국의 주요 영화상 여우조연상을 모두 휩쓸며 무려 10관왕에 올랐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영화제 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평가됩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윤여정은 임상수 감독 영화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로 자리잡았으며 21세기 배우 윤여정의 정체성이 확립된 시기로 평가받습니다. 참고로 상술한 하하와 함께 칸 영화제에 진출하여 2010년은 그녀의 제2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해로 남았습니다. 2020년 1980년대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이주한 한인가족을 그린 미국 영화 미나리에 출연했습니다. 환경의 변화로 딸의 집에서 손주를 돌보며 함께 생활하게 된 할머니 순자 역을 자유롭고 뛰어나게 소화하여 인생 캐릭터를 획득했다는 압도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 독립영화임에도 2주 이상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며 크게 성공했고 이 작품으로 윤여정은 전 세계적인 유명세와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미나리는 제36회 선댄스 영화제에서 대상격인 심사위원 대상과 최우수상격인 관객상을 둘 다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후 각종 매체들은 윤여정을 보랏 소편의 마리아 바칼로바, 힐빌리의 노래의 글렌 클로즈, 더 파더의 올리비아 콜먼, 맹크의 아만다 사이프리드 등과 함께 강력한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 후보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을 충족이라도 하듯 수많은 미국의 비평가 시상식 및 독립영화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거나 후보로 올랐습니다. 윤여정은 이후 미국 배우조합상과 영국 아카데미상에서 여우조연상 후보 노미네이트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배우로는 최초의 결과였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도 올해 최고의 연기나 주목해야 할 배우 리스트에 오르는 등 상당한 기대를 받았습니다. 2021년 4월 25일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며 오스카 레이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수상 소감 도중 그녀만의 센스 있는 표현들을 자주 사용해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한때 연예계에서 외면받았던 배우 윤여정은 자신만의 재능과 자존심, 그리고 놀라운 의지로 한국 영화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74세의 나이에 그녀는 오스카라는 영예로운 트로피를 거머쥐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하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여정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영광에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재능일까요? 강단일까요? 아니면 그녀가 겪은 아픈 과거 덕분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줘요.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